안녕하세요. 맥문지 교수님. 2026년도 여름호 푸른 사상 특집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푸른 사상 2026년 여름호는 시와 전쟁이라는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여름호는 통곤 56호가 되고요. 2026년 5월 30일에 발행을 했습니다. 시와 전쟁이라는 그 특집을 마련한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세해서 이란을 침공하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또 일상이 파괴되는 모습을 우리가 역력히 보면서 시인들로서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 끝에 특집을 마련해 봤습니다. 사실 20세기에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있어서 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합리성, 이성, 또 종교의 힘 등에 의해서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그 앞에 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고 등등해서 보면 21세기에 들어서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위의 명분을 두고 인간이 저지르는 폭력 중에서 가장 크고 잔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간 가치를 추구하는 이 문인들이, 시인들이 이런 전쟁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극복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일 수는 없지만 인간 정신 차원에서 마련해보자라고 특집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특집에 참여한 분들은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호명해 드리면 강경아, 또 고인환, 김수호, 김청우, 김흥기, 문경수, 박관서, 박희정 선생님 계시네요. 박희정, 유종, 이동순, 이영숙, 하상일, 허유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와 전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진 특집에 자신들이, 시인들께서 자신들이 살아온 삶과 이 전쟁의 상황, 또 추구하는 시세계, 또 시인의 자세 등을 가지고 나름대로 다양한 목소리를, 또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총론은 이제 고명철 문학평론가께서 써주셨습니다. 이 고명철 선생의 글은 반전 평화를 위한 시의 도덕적 투쟁, 이러한 글 제목인데요. 미국이 이제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중동 전쟁이 시작되어서 정말로 포연이 가실 날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26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세계문학 페스타 2026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명철 평론가께서 반전 평화를 위한 시의 도덕적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전쟁과 그에 맞선 한국 문학인들의 이런 반전 평화 운동을 이 글에서 담아 주셨습니다. 미국이 2026년 2월 28일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중동 지역의 전쟁의 포연이 가실 날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생명이 위협받고 파괴되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 가치를 추구하는 시인들이 이러한 데 대해서 저항하고 나름대로 그 시인의 어떤 갖춰야 될 자세를 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DMZ 세계문학 페스타 2026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상황에 있는 한국의 DMZ에서 이 행사가 치러졌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때 이 참여한 그 시인들은 그 외국 시인들도 있는데요. 한 분만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 팔레스타인 작가 그 아흘람 부사라트 같은 분도 있습니다. 이분의 시가 아주 구체적이어서 참 직접 그 전쟁을 당한 체험자니까 그 시도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를 잠깐 제가 한번 내용을 소개해보고 싶으네요.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제목은 이제 음악이라는 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오빠를 위해 운다. 오래전 이 땅을 떠났다가 40년 전 우리 어린 동생들을 위해 마을 사과로 주머니를 가득 채워 돌아왔었던 오빠를 위해 나는 그 사과 맛을 다시 찾는다. 내가 찾은 건 한 입 나일론 봉지 속에 담긴 오래된 예리한 초록의 고통. 공기를 가두려 봉지에 모퉁이들을 담겨 세계의 작은 풍선이 될 때까지 부풀렸던 나는 풍선을 이로 긁어 가느다랗고 어리석은 소리를 냈고 그걸 음악이라 불렀다. 그 사이 울음은 어디서나 계속 차올랐다. 정말로 그 음악이라는 반어를 통해서 처연한 슬픔이 시 전체에 휘감고 있는 작품입니다. 고명철 시인은 이런 DMZ 행사와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런 해외 시인의 시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인들의 자세, 시인들의 그 이런 투쟁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에 대한 시의 도덕적 투쟁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 총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시인이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이러한 도덕적 투쟁이 아닐까. 이런 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 그 특집은 다른 문예지보다도 훨씬 시의적이고 시의적으로 적절하고 또 문학의 주제가 추구할 수 있는 의미가 큰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작 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김수 시인을 비롯해서 김종숙, 문태준, 문태준 시인은 가재미 등을 통해서 워낙 잘 알려진 시인이죠. 박한, 수안 스님이죠. 안준철, 참 아주 차분하게 자연의 서정시를 아주 사위 깊게 쓰시는 분이죠. 안준철, 여국현, 유희주는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시고 또 이러한
정치적인 위견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이런 것을 아주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이고요. 윤석정, 이상구, 조미경, 천양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그 천양희 선생님 시가 이제 밥에 대하여 이런 제목인데요. 지난번 보모에도 그 백무산 시인이 밥에 대한 제재를 시를 쓰셨는데 공교롭게도 천양희 시인께서도 밥에 대한 소중함을 이렇게 노래해 주셨습니다. 조금 소개를 제가 해보고 싶네요. 한번 시를 제가 한번 좀 낭독을 해볼게요. 밥에 대하여 천양이 누가 밥에 대해 말하라면 이 말 빌렸으면 안 될까요? 밥 한 그릇 버느라 애써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밥이 하늘인 것을.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말을 내 밥상 위에 놓아요. 참 그렇죠, 그죠? 우리가 지금 잘 사는 나라라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밥에 대한 소중함에 그 인식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데 정말로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밥이 곧 하늘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시인들이야말로 이 밥이 곧 하늘이라는 그 소중함을 노래해 주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천양희 선생님의 이 밥에 대하여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감동의 그 깊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제 또 신작 동시도 있습니다. 박소명 시인의 칡넝쿨이라는 동시를 발표해 주셨고요. 다음에 또 신작 시조도 실렸습니다. 김영란 시인의 그 길의 이름 시조입니다. 김영란 시인은 지금 제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에서도 제주의 어떤 총성에 대해서 4.3 사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 면을 이 시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름호에는 또 신작 산문도 수록했는데요. 조미희의 길도 마음도 서툴러도 괜찮아 이런 산문인데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길을 잘 찾는 사람이 있고 길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이제 뭐라고 하죠? 우리가 길을 잘 못 찾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길눈이 어둡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기 동생을 예로 들어서 쓰고 있는데 사실 뭐 길을 잘 찾듯 잘 못 찾듯 목표지가 있으니까 길은 언젠가 찾게 되겠죠. 너무 조급하게 뭐 그 점을 가지고 서두르거나 뭐 지름길이 있다거나 그런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것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이자 또 지혜가 아닐까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작 시, 신작 시조, 신작 동시, 신작 산문에 대해서 이 정도로 소개하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2026년 여름호 푸른 세상 기획 연재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푸른 세상 그 기획 연재는 보모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두 꼭지가 있습니다. 하나 이제 원로 분을 모셔서 하는 꼭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젊은 평론가를 모셔서 싣는 꼭지가 있습니다. 여름호에는 지난 보모와 마찬가지로 김준태 선생님께서 김준태의 시 70년 오디세이 33회 연재입니다.
글을 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베트남의 시인 발레, 다들 뭐 아실 것 같은데 베트남 시인 발레에 대해서 시 소개는 물론이고 이번에 살아온 삶의 궤적들을 나름대로 직접 교류의 시간을 가지신 적이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삶의 궤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남 전쟁을 통해서 베트남은 참 우리에게 뭐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는 곳이면서 또 우리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당수의 구성원이 또 베트남 출신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또 친밀감이 있는 나라인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김준태 이 선생님께서 발레와의 이러저러한 교류를 소개하면서 그 발레라는 시인이 광주의 그 망월동 묘지에도 왔었어요. 네.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차원의 어떤 교류 이런 관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태 이 선생님의 이 그런 방대한 자료, 뭐 사진 자료 등 또 작품에 대한 소개와 이해에 더해서 이번엔 특히 그 인간적인 교류까지 담고 있어가지고 독자들에게 구체적인 이 글의 흐름을 주기 때문에 공감대가 크게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 보시기를 추천하고요. 다음에 이제 젊은 평론가가 읽는 오늘의 시는 양순모 문학평론가가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순모 시인이 이제 이 오늘의 이 문단에서 이 오늘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그에 따른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떨 것인가? 이런 원론적인 고민을 해서 오늘의 시 흐름을 진단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미래에 대한 뭐 기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조혜은 시인의 설리라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이 장석원 시인의 적열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또 한편의 장석원 시인의 영원이라는 작품 세 편을 텍스트로 삼아 가지고 오늘의 시를 진단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번 여름호에는 신인이 배출됐는데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 푸른 사상은 그 신인문학상을 아주 엄격하게 배출합니다. 매년 한 명이 될까 말까 뭐 못 낸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투고작이 없어서 못 냈다기보다는 투고작은 있었지만 워낙 많은 시인들이 지금 문단에 배출되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무책임하게 또 합류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 생각이 들어서 네. 최대한 좋은 시인을 또 앞으로 문단에서 기대가 되는 시인을 발굴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신인 배출을 적게 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이번에 문현 시인을 신인상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문현 시인의 많은 작품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 동행외 9편의 작품을 심사 끝에 신인으로
냈습니다. 뭐 동행이란 이런 작품은 노 부부의 얘기인데요. 보니까 아주 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유추해 보면 아마 이 남편이 아마 안전사고를 당해서 걸음을 정상적으로 못 걷는 아마 뭐 재활훈련 차원에서 아주 보폭이 좁을 수밖에 없이 이렇게 우리가 가끔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걸음을 못 걷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걸어도 몇십 분을 걸어도 몇 그쵸. 미터밖에 못 예, 가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시도 보니까 아내가 그 남편을 부추기고 하는데 한참 있다고 봐도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참 그렇지만은 그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겠지만 멀리서 보니까 그런 아내의 그런 모습이 동행자로서 숭고한 면이 있다. 그런 걸 써서 감동이 있고 이 문현 시인의 시 중에서 뭐 백남기 농민 잘 아시잖아요. 백남기 농민을 담은 밀밭이라는 그런 시도 있고요. 또 우리가 동학 농민혁명의 그 표상어가 우리가 뭐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죽이라는 이 시에서 그러한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화시켜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 이생규장전 같은 김수습의 소설을 자기의 이제 시도로 삼아서 시를 쓰겠다 그런 다짐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고전에 대한 것을 인유한 면 이런 것을 보니까 이분의 어떤 그 독서력, 독서의 경험도 상당히 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토끼라는 시는 김수영 시인의 토끼라는 시가 있잖아요. 예. 시가 그런 면을 반영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된 그 김수영의 토끼 인용한 부분을 각주 형식으로 밝혔으니까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고전뿐만 아니라 현대문학에 대한 그런 독서력 또 어떤 인식력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 신인으로 낼 만한 수준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내용을 떠나서 이런 물방울론이라든가 또 이런 맑고 손바닥 사슴이라든가 이런 감각력, 상상력이 재밌어요. 유쾌하고 이런 언어를 다뤄내는 능력도 나름대로 탁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시인을 냈습니다. 심사는 이제 그 공강규 시인하고 맹문제 저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서적 문법에 세워진 유쾌한 상상력과 시사성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김남주 일기가 한 꼭지 들어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김남주 일기라는 꼭지로 그 대담 꼭지입니다. 연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꼭지의 그 취지는 김남주 시인 30주기를 맞이해서 김남주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됐는데 그분과 함께 했던 분들이 다 연로하셔서 그분들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김남주 시인과 함께 했던 것들을 말씀을 듣고 정리하는 것이 이런 기록 보존 차원에서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획 대담 연재로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함께 하신 분들이 또 지역에 사시다 보니까 또 저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매호마다 해야 되는데 어떤 호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여름호에는 제가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이번 여름호에 그 대담을 하신 분은 김덕정 선생님인데요. 김남주 시인의 동생이죠. 네. 김남주 시인의 그 옥바라지를 비롯해서 가장 김남주 시인 곁에서 함께한 동지가 바로 김덕정 선생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 2026년 2월 13일 날 제가 그 김남주 선생님 생가 전남 해남군 삼삼면 봉황리 생가 집에 가서 대담을 했습니다. 2월 13일은 또 김남주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죠. 참으로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을 하지 않고 갔었는데 예. 2월 13일이 양력으로 예. 김남주 선생님의 기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또 조금 있다가 이제 강화도에 계시는 박광숙 선생님 찾아뵀는데 예. 간 날이 또 음력으로 음력으로 또 예. 김남주 선생님 기일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참 제가 김남주 선생님하고 인연이 참 묘하다.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이왕에 가는 김에 뭐 또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저뿐만 아니라 뭐 이승철 시인, 또 김이하 시인, 김수 시인, 김여옥 시인도 함께 갔고요. 관련된 이제 사진 같은 거는 김이하 시인이 찍어주셨는데 우리 박희정 시인도 몇 번 했는데 이번에 못 가가지고 예, 좀 아쉽습니다. 예. 시간을 못 내서. 참으로 그러면 좀 아쉽게 생각 드네요. 다 이 말씀들이 참 귀하고 귀한데 뭐 이걸 다 지금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고 한 꼭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싶다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우리가 김남주 시인의 그 대표작이 학살이 있잖아요. 이 학살이 이제 김남주 시인이 옥고를 치르는 동안에 쓰여졌고 그것이 이제 외부로 나와서 시집에 수록이 됐는데 과연 어떤 경로로 그 시집이 옥에서 밖으로 나와서 시집이 간행됐는지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쭤보니까 참 이게 기적 같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 김덕정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푸른사상 그 대담에 지금 19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남주형은 편지로 나에게 책 부탁을 했고 내가 살아갈 진로나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사회의 모순과 형이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도 썼어요. 남주형의 시는 가족 초청 자담회 때 두세 번 전달되었어요. 그 자담회는 열린 공간에서 접견이 이루어졌어요. 또 사식이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형은 그때 써온 시를 교도관이 눈을 돌릴 때 감쪽같이 전달했어요. 형이 다 읽은 책들을 면회 때 받아왔어요. 책을 많이 읽어 받아올 때마다 무거웠어요. 책을 아주 많이 읽으시니까. 한 번은 면회를 가니까 형이 루카치 전집을 전해주면서 책을 한번 보라고 말했어요. 일본어로 된 책이었어요. 내가 일본어를 읽을 수 없는데 형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 무엇인가 있다는 암시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집에 가져와서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밑줄 친 곳도 없었어요. 근동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책을 들고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네. 책 등에 예. 무엇인가가 감추어져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예. 그래서 책 등을 뜯었더니 예. 책 등이죠. 책 등. 예. 이거를 뜯으니까 예. 여기에 학살 등 7편의 아. 시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김남주 시인도 참 명민하고 지혜로워서 이 책 등에 그 시를 숨긴 생각을 한 것도 놀라웠지만 일본어 책을 전혀 읽을 수 없는 그 동생에게 맡겼는데 동생이 아무리 책을 뒤져도 뭐 특별한 게 없는데 이제나 저제나 고민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지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담을 보면 이 동생이 형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지 그런 일화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덕종아 이 책을 가져가서 한번 보거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더 이상 그 교도관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암시를 줬잖아요. 분명히 형이 뭔가 큰 뜻을 여기에 넣었을 것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없지만 사랑이 깊으니까 어느 순간에 책 등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그 지혜가 떠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대담을 들으면서 김남주 시인도 대단하시지만 형에 대한 그 굳건한 믿음이 깊으신 이 김덕정 동생이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시다. 뭐 책이 뭐 보니까 없었으면 그냥 뭐 책을 어디다 그냥 가만히 뒀을 수도 있지. 그러면 그 시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김남주의 핵심적인 시인데 오늘날의 김남주 시인이 이렇게 대중화를 하는데 역할을 못했던 거지. 근데 동생이 참 지혜롭게 그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참 대단하다. 그래서 감동적이네요. 정말로 이번에 여름호 특집 시와 전쟁도 큰 의미가 있지만 김남주 읽기의 이 대담이 이번에 6번째인데요. 김덕정 선생님의 이 말씀을 이 문예지의 시전 문제에 실은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창비에 이제 김남주 시 전집이 있고 제가 엮은 이제 김남주 산문 전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남주의 산문 세계를 제가 하여간 학교 연구년 때 제가 외국에 한국학연구소 가려다가 그 계획을 접고 이 작업을 위해서 제가 1년 동안 뭐 매진했다고 할까 해서 낸 책이거든요. 냈는데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산문이 한 꼭지가 빠졌어 이번에 대담을 하면서. 그래서 이 푸른사상 잡지에 이번에 자료 발굴로서 이 산문 전집에 빠진 꼭지도 하나 또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문 전집도 많은 독자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이게 재판도 찍었는데 두꺼운 책을 저도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운 꼭지가 들어있다라는 것도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번 꼭지의 글 제목은 그 현실과의 대결 의지와 저항 의식의 투철함 이런 글 제목인데요. 이 글은 그 김한희 시인의 시집 희망론을 해설글입니다. 해설글. 그래서 이 희망론 시집이 1991년 자유사상사에서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집이 많이 안 알려져서
저도 이 김남주 산문 전집을 엮으면서 네. 이 시집을 못 본 거죠. 네. 그래서 빠뜨렸는데 네. 이번에 대담하면서 알게 돼서 참 저도 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알게 된 거는 이 김한희 시인의 네. 부인도 그 시인입니다. 김한희 시인 그 부인 네. 오기화라는 부인도 시인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하고 인연이 돼서 네. 개미는 노동으로 외로운 문을 연다 이런 음. 시집을 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집을 간행하면서 김한희 시인의 시집 목록을 저한테 주셨는데 그때 보니까 제가 못 본 시집이 있어서 아차 싶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거기에 김남주 선생님께서 해설을 쓰셨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참 저에게는 그런 면도 참 큰 보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푸른 사장 여름호 네. 그 김남주 읽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소개할까 싶습니다. 뭐 다른 말씀도 혹시 뭐 있으시면. 아, 감사합니다. 매호 역사의 현장을 담아내는 푸른 사상의 탄탄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푸른 사장 이 시전문지 보모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한국 문단, 한국 시단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